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핀테크 연합회 현안 이슈 토론회 오늘 주제는 K 크립토밸리 주제로 오늘 2018년 8월 17일 오늘 본 주제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분은 먼저 그 경기대학교 한현 교수님 참석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헤럴드 인베스터의 김지현 편집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나무 플래닛의 공경직 대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뉴스투데이 노진호 부장께서 직접 촬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K 크립토밸리 현안 이슈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최근 그 2018년 금년 6.13 지자체 선거 공약사항으로 서울, 경기, 제주, 부산 등에서 크립토밸리 관련한 무더기 공약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때 관련해서 실제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태경 의원실이 주최가 되어져서 그리고 부산시가 참여하는 모델 형태로 크립토밸리 방향 제시에 대한 공청회 방식의 토론회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하우 카니발이라는 컨퍼런스에서 중국 최고의 가상화폐 최대 업자인 우제안과 제주 원희룡 지사 등이 참가하여 제주 크립토밸리 의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원희룡 지사 측에서는 지금 정부 TFT를 제시하는 상당히 그 행보가 지금 바쁘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오늘 주요 의제는 우리 한국 핀테크 연합회가 생각하는 그 K 크립토밸리의 모델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향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다 스타트업들을 위하는 측면, 그리고 이제 국익을 좀 생각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이 크립토밸리의 모델을 방향을 좀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첫 회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가지 주제로 한 가지 주제씩 오늘 패널로 참가해 주신 전문가분들께서 각자 의견을 짧게 제시를 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제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제주 크립토밸리가 상당히 빠르게 진척되고 있고, 며칠 전에도 제가 그 중국 가상화폐 그 여러 스타트업자들을 만났고, 또 최근에 국내 정책 관계자나 업자들 만났는데 이 제주 아일랜드, 제주 크립토밸리에 대해서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제주 크립토밸리에 핫 이슈가 됐을까? 한 분씩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 대표님.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제주라는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주는 그 자치도로서 중앙 정부하고 별도의 규제라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속적인 부분이 좀 이제 그 완화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범적인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이 그 제주 산업 특성상 그 대부분 여행이라든지 관광, 서비스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가상화폐에 대한 그러한 이제 발행과 쓰임, 그 접목에 대해서 조금 쉽게 이제 접목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을 했었을 때는 향후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나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이제 검토라든지 아니면 사회 현상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심하게 바라보면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는 그런 산업적인 특성이라든지 지역적인 특성의 그 환경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가장 큰 배경은 이게 좀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좀 정치적 이슈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지난 지자체장 선거 이후에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공약이라는 관점은 아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뚜렷한 아젠다가 나와 있는 게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은 좀 정치적인 분위기 때문에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단지 제주도가 더 적극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 예를 들면 서울이라든지 경기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그렇다는 지자체도 거의 유사한 행보를 지금 취한다고 봤을 때는 약간 지금 분위기 측면에서는 제주도가 더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인 성향이 지금 더 강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지영 편집장님 의견은 좀. 저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제주도가 크립토밸리에 왜 적극적인가 이런 이유도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때 후오비 그쪽에서도 그렇고 그 원희룡 지사하고 비트코인닷컴 로저버가 만나고 자체가 사실 되게 큰 뉴스가 됐고요. 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한국에 관심도 많이 생기고 제주도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미디어 쪽에서 많이 좀 제너레이시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이쪽에 단점도 굉장히 많고 지금 저희가 넘어야 할 산은 너무 많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걱정하는 게 코리아 패싱도 지금 상당히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런 중요한 것들이 결국 한국을 그냥 넘어서서 더 한마디로 장사하기 편하고 좋은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게 많은데요. 정치적인 이런 이유나 아니면 아까 그 고대표님 말씀하신 이유나 정말 모두 다 맞는 말이지만 약간 한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이슈화가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좀 더 긍정적인 반응으로 끌고 갈까 그거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지영 편집장님의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미디어 관련해서 좀 집중 이슈가 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아볼 때는 유독 제주 크립토밸리에 상당한 이제 일단은 거의 모르는 그 관계자가 없다. 거의 다 이제 빠르게 확산됐고 빠르게 알려졌다는 측면은 이제 미디어적인 측면도 있는데 작년에 우리 그 가상화폐가 이제 국내에서 갑자기 이렇게 빅 이슈가 되고 이제 시가총액이 확 늘어난 배경하고는 맥락 같이 한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 크립토밸리의 적극적인 이유는 그 중국 자본이 특히 이제 중국 자본 시장에서 중국 자국 내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그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는 이제 무제한 같은 가상화폐 큰 손들이 상당히 이제 그 일본에도 저희가 다녀왔지만 일본의 핀테크 협회와 블록체인 협회를 만나고 왔는데 일본이 생각외로 규제가 너무나 엄격했습니다. 그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엄청난 집중 그 거의 지금까지 그 ICO 된 화폐를 거의 다 전수조사를 해서 3천만 원 이상의 그 자금이 이제 빠져나갈 때는 모두 관련된 내용을 신고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너무나 이제 일본이 생각외로 대한민국보다 더 규제가 정교하게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측면이 있었고 오히려 중국에서 가까운 한국이 중국의 가상화폐 업자들이 지금 중국 자국 내에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국 자국 규제 때문에 한계 있는 기관들이 가까운 한국, 특히 이제 제주가 가장 손실의 대상이 아닌가. 제주를 타겟으로 집중적인 홍보가 이루어졌고 그 점은 저는 지나치게 또 우리 원희룡 지사님께서 상당히 적극적이세요. 적극적인 그 배경에도 뭔가 6.13 선거 때 그 전 단계 그 중국의 가상화폐 업계 그룹들이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측면에 제주 아일랜드를 타겟을 하지 않는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좀 상당히 지금 제주 크립토밸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이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어서 그 지금 이 작년에 우리 그 가상화폐 대한민국 가상화폐가 핫하게 이렇게 그 이슈가 됐던 빅 이슈로 만들어냈던 그 중대한 인물 중에 이제 우재한이라는 이제 중국의
가상화폐 거부가 있는데 이 사람의 구체적인 이제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나. 어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지금 수백 조에 달한다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가상화폐 초거부에 이번에 이제 호흡이 행사에도 출연을 했죠. 드러냈는데 이 사람의 목적과 의도는 이 크립토밸리를 통해서 어떠한 자신의 이제 궁극적인 이루고자 하는 어떤 지향점이나 목표점 이런 것들은 어떤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까 이런 측면에서 혹시 말씀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네. 이종님 말씀하셨듯이 중국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엄격하다 보니까는 새로운 이제 가상화폐 크립토밸리라는 더욱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규제와 정부 정책에 대한 우선 이런 여러 가지 뚫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기와 뭐 자본 세탁 뭐 이런 개념으로 들어오지 않나 그런 음성적인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경향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크립토밸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신뢰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정부 정책 규제가 좀 상세하게 아주 뎁스 있게 정리가 돼서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괄적으로는 전언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도 어떤 의견을?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이게 딱히 지금 그 무지한 그 대표의 어떤 이제 뭐 목적이나 의도 뭐 이런 걸 이제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 가상화폐에 대한 그 규제, 특히 이제 선진국들의 어떤 규제, G20 재무장관 회의라든지 기타 이제 관련 곳에서 이제 나오는 규제의 어떤 핵심을 봐야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 일단 자금 세탁이라든지 자금의 약간 불법적인 유통 부분을 굉장히 이제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왜 제주도가 갑자기 이제 부각이 되느냐 하는 걸 보면 일단 제주도가 하나의 어떤 특구라는 측면으로 열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상당히 어떤 선진국이라는 쪽에 들어가는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그런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기회인데 마침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부에서 어떤 이제 가상화폐 블록체인 특구라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같이 모여서 이게 이제 상승 작용이 일어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러한 부분을 끌어들인 면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러한 길을 찾던 이제 전 세계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좋은 기회를 좀 만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가 좀 정확히 맞아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이제 좀 내용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 관련된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조차도 상당히 여기에 이제 호응을 함으로 해서 거의 그 제주도라는, 왜냐하면 지금 특구라는 측면에서 뭐 서울대든 경기가 되든 제주가 되든 부산이 되든 사실 일단 이게 특구가 돼버리면 특구에서 혹은 어떤 다른 곳에서 돼버리면 상황은 똑같은데 왜 유독 제주도로 몰고 있냐 하면 아까 우리 군대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제주도의 어떤 특수성이라는 사실 그 엄밀하게만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특구 만들려면 서울에서 해야죠. 가장 그 경제력이 크고 어떤 경제활동이 좋은 서울에 사는 게 정확한데 불구하고 다들 제주도로 몰려간다는 거죠. 그거는 실제로 보면 겉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실제 의도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왜 이왕 정부에서 특구를 만든다고 서울에 만들지 왜 제주도에 만드냐. 제주도가 뭐 기업하기가 환경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제주도 가려고 쉽지 않은데 해외에서 제주도까지 왜 가야 하느냐. 많은 데로 저기 그 인천 영종도에 만든다든지 그게 훨씬 좋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여러 이렇게 상승작용에서 만들어지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정말 구체적인 어떤 필요성,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더 좀 확산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헤럴드 인베스터 네네. 김재호. 저는 뭐 이 부분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우지한 지한 모음이죠. 그분의 그 배경을 봤을 때는 사실 아시다시피 펀드 매니저였고 뭐 금융권 출신이고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런 시장들을 굉장히 잘 알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제가 이분이라고 해도 당연히 제주도에서 손을 내밀면 손을 잡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그 제주라는 부분이 물론 서울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 있지만 저는 사실 오히려 전략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잘 내봤다고 생각하는 게 제주도는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고 사실 서울에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일종의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제주도를 이렇게 이 우지아 같은 경우도 딱 잡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차피 우지아 씨 같은 경우는 그 AI 쪽으로 좀 많이 옮겨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나 이렇게 좀 많이 가면서 그렇게 봤을 때 좀 일종의 뭐 그냥 하나의 이분한테는 하나의 어떤 해프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너무 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우지안의 이제 그 금융인 출신의 어떤 감각적 그 타겟 지점이 이제 제주에 좀 꽂힌 측면이 있는데 그 실제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지안 입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지금 중국이 시장으로 치면 서울보다야 뭐 중국이 월등히 수천 배 크죠. 수만 배 큰데 이제 중국은 완전 규제를 막아놓은 공화국이 돼 있는 상태고 서울도 제가 볼 때는 접촉은 했다고 봅니다. 충분히 6.23 선거 전에 전략적으로 서울도 서울페이나 서울 가상화폐 그룹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크립토밸리 정책을 내놓은 정책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은 서울이나 경기도 우지안이 이제 접촉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서울이나 이제 경기도는 1000만 명이 사는 이제 대도시다 보니까 틀림없이 그 규제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상당한 게 그 많지 않은 규제의 그 저는 여러 의미로 그 규제론자들에 의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가상화폐 밸리에 대한 그런 목표를 이루기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먼저 단계별로 지금 현재 중국의 자본이 많이 진출해 있고 실제 부동산 자본의 상당 부분 진출해 있는 그 경제 자유구역인 약간의 그 지자체 장애 운신의 폭이 좋게끔 자유구역들은 이제 조례 제정만 조금 바꾸면 상당한 이제 그 자본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 운신의 폭이 있다고 보여지는 제주를 먼저 1차 타겟으로 하고 거기서 좀 더 효과가 이제 발휘가 된다면 그 기타 지역으로 이제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우선은 그렇게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제주 아일랜드 외에도 다른 국가, 현재 이 크립토밸리를 추구하고 있는 스위스의 쭈쿠라든지 지금 네덜란드라든지 영국의 모델이나 기타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의 여러 가지 모델들을 우리가 그 한번 토론해보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반응과 이 제주 아일랜드, 제주 크립토밸리에 대한 다른 지자체 반응과 연결 상태는 어떤지 한번 나름 이제 의견을 짧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국가의 모델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부분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타 지자체의 반응 관련해서는 제주도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이슈가 돼서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타 지자체는 뭐 한다라는 부분들이 같이 이슈를 띄워놓고 같이는 하고 있는데 그 계속 제가 봤을 때는 모니터링이라든 추이 분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먼저 시작한 데는 리스크가 되게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가고 그 뒤를 쫓아올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계속 보면서 현상에 대해서는 이슈에 참여를 하되 그 리스크 헤지 차원에서 먼저 제주도를 바라보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크립토밸리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 스위스라든지 몇 개 나라들이 거론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것의 어떤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거기는 뭐냐면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세금 문제예요, 세금. 그래서 세금이 이제 다른 인접 국가라든지 그 내에서 상당히 세금이 낮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쪽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어떤 이제 이른바 조세 회피 지역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크립토밸리를 만든다. 그래서 만약 성공을 하려면 만드는 거야 뭐 만들 수 있는 게 있지만 성공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대폭 이렇게 낮춰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제주도의 어떤 그 자치도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크립토밸리라는 거를 가기 이전에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면 뭐 제주도만이라도 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세금을 아주 낮게 해서 왜 이 크립토하는 회사들만 거기 가서 이 혜택을 누려야 되냐 이거죠. 다른 여타 스타트업격이든지 벤처격이든지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전체 인프라를 바꿀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크립토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된 것만 딱 잘라서 하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럼 다른 산업들에 대한 거는 없냐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른 국가들 모델을 살펴서 제주도에 어떤 만든다면 그게 세금을 좀 대폭적으로 낮추고 보다 여러 가지 자유롭게 창업부터 시작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좀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이 뭐 크립토밸리를 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샌드박스를 하든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제주도를 좀 다른 차원의 우리가 경제의 어떤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바꿔주는 그런 거를 이번 기회에 굳이 크립토밸리를 원할 게 아니라 그런 근본적인 걸 좀 논해서 한번 크게 바꿔봤으면 하는 게 사실 제 의견입니다. 네, 좋습니다. 김재영 편집님 의견 있으시죠? 사실 저도 대부분 다 동의되는 내용들이죠. 다 얘기한 부분이랑.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홍콩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축구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를 좀 조사해보고 최근에 이제 또 일본도 다녀왔는데 그 축구의 크립토밸리 모델은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뭐 조세 회피죠 사실상. 그리고 다른 지 국가들도 조세 중립 내지는 이제 조세 회피 특성 때문에 대부분 다 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세와 더불어 조세보다는 규제의 이제 어떤 그레이존들을 찾아서 이제 중점적으로 가고 있고, 지금 조세와 이제 그레이존인데 이게 또 KYC, AML과 연결되어 있는 이제 전문적인 문제고, 요 분야에 그 상당한 이제 그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 보면 그 어떤 혁신의 그 마치 이제 출발점처럼 이제 그런 어떤 DNA들을 혁신의 DNA 씨앗들을 만들어내는 마치 이제 그런 이제 과거에 우리 고대 국가 때 소도 같은 그런 형태의 개념으로 어떤 혁신의 씨앗이 발현되는 배태되는 이제 그런 지점으로 이제 또 인식되는 경우가 있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인 지자체가 이제 서울, 경기, 부산, 제주 이렇게 이제 지금 선언을 하고 나섰고, 그 제가 이제 부산에 이 관련된 크립토밸리 담당 주무국장과 이제 통화를 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그 금융위 출신들의 경제 부지향이나 금융위 출신들의 국장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반대를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네거티브하고 거의 뭐 아주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입장이었고, 좀 정치적으로 산업적으로 뭔가 기대 효과를 찾고 있고 하나의 돌파구를 찾는 전략으로 지금 이제 크립토밸리를 바라보는 지자체들이 좀 더 빠르게 선점해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계속 결국은 제주 크립토밸리 정책의
상당히 소구점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나 다른 여러 관련된 산업계들이 그 제주 크립토밸리의 진행 여부, 성공 여부 여기에 상당한 관심과 추이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은 좀 틀림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쭉 크립토밸리 정책이 제주에 왜 집중되고 또 크립토밸리 정책이 왜 발현되었고 지금 현재 핫 이슈로 제시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쭉 다뤄봤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 제주 크립토밸리 모델은 좀 더 어떤 방향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나름대로 이제 보관이나 대안이 좀 있으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자유롭게 말씀을 좀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주 크립토밸리 모델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전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혁신의 씨앗을 잘 발현시키는 그런 형태의 이제 크립토밸리 정책의 어떤 구상이나 모델은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 공 대표님, 네. 산업계 입장에서. 저는 우선 세 가지로 저는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정책이라든지 규제에 대한 요즘 뭐 쓸데없는 규제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규제, 필요한 정책. 그 제주 크립토밸리만의 그러한 정책들을 우리 세분화시켜서 상세화시켜가지고 적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하나의 큰 과제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리스크 최소화하는 보안 대책. KYCML에 관련해가지고 뭐 자금 세탁 방지, 해킹, 먹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음성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양성적으로 올리기 위한 그 제주도만의 그 시장 경제, 지역 경제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라든지 그런 방안들이 같이 공유돼서 적용돼야 제대로 된 제주 크립토밸리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데 제주도라는 거를 크립토밸리라는 걸로 정말 가야 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이걸 이제 우리가 정말 만든다, 이런 측면에서 한다 보면, 기존에 이제 국내에서 하는 다양한 어떤 산업 정책이라든지 기타 관련된 금융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아예 차제 좀 세계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국내에 여기 관련된 기업들이 여기에서 좀 안전하게 좀 성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유 배반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국제적인 어떤 세계를 상대로 하는 형태의 모델을 이제 좀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제적으로는 역시 좀 자유롭게 와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려면 1차적으로 이제 세금의 문제가 좀 조세 문제라든지 관련 부분이 좀 해법이 좀 명확하게 좀 과감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이제 어떤 제주라는 특성을 살렸을 때 말씀하셨듯이 거기 어떤 불법적인 자금의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기지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어떤 돈의 흐름이 제주도에 있는 어떤 은행을 통해서 어떤 자금이 들어오고 철저하게 그걸 통해서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려면 가상화폐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느냐, 이게 상당히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거기서 돈이 들어와서 가상화폐를 바꾸고 또 그걸 다른 그렇지 않은 나라에 가서 또 팔게 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이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이 반드시 좀 선행이 되도록 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이 나온 다음에 좀 종합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의 어떤 크립토밸리의 모델이라는 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다룰 생각은 안 했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제주도의 크립토밸리 특구를 만들면 마치 뭔가 좋아질 것처럼 하는데, 그로 인한 다양한 뭐 부작용이 될지 혹은 또 긍정적인 측면을 다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진짜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 기저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여기 참여하는 외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여기서 뭔가 좀 이득이 있고 그다음 발전될 수 있는 어떤 영향이 국내에도 좀 파급력이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의 어떤 모델을 이제 좀 구상을 한 다음에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또 지원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주 크립토 밸리의 바람직한 방향과 정책 모델은 이렇게 제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중국의 초대형 가상화폐 자금업자들의 그 어떤 세탁 기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방향은 반드시 제어를 해야 되고 그쪽으로 완전히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제주 크립토밸리의 어떤 시범 사업은 반드시 대한민국 스타트업들이 초혁신 성장해서 빠르게 압축 성장하고 그 세계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유니콘 육성 생태계, 유니콘 가치 1조 원의 유니콘 기업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그 생산 기지, 유니콘을 만들어내는 생산 기지가 됩니다. 초혁신 스타트업들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그런 형태의 모델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형태의 모델 기반에 아까 이제 과감한 세금 해법, 그 다음에 불법적 자금의 기지는 되지 않도록 기술 연동제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FDS, 우리 그 나무 플랜이 갖고 있는 강력한 그 프라우드 디텍션 시스템 기술들이 모든 자금의 어떤 기지 내지는 자금의 그 지갑이나 자금 서버에 다 부착되어져서 거꾸로 그 세금 혜택과 그 각종 그 규제 샌드박스가 프리하게 다 적용되지만 거꾸로 상당히 공개적이고 동시에 가장 투명한 제주 크립토밸리 아일랜드가 돼야 된다. 투명한 기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불투명해서는 안 되고 투명하고 공개된 형태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도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그 공개 투명한 사회에서 상당히 자유롭게 독점하지 않고 이제 분산해서, 원래 이제 크립토밸리와 블록체인의 정신이 분산 공개 투명이지 않습니까? 그 분산 공개 투명의 정신을 살리는 그런 형태의 월드 모델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반드시 스타트업들이 초혁신 성장하는 그런 유니콘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는 그런 형태의 생태계 기반의 제주 크립토밸리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방향으로 반드시 만들어 가야 되고 정책의 중지를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다음은 그 역 관련해서 우리 크립토밸리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은 지금 현재 어떤 고민을 할까, 또 내지는 정부는 어떤 뒷받침을 해야 되는지 정부의 입장 측면에서 한 번씩 이제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제가 딱 바라봤는데 정부의 입장이 과연 뭘까라는 의구심이 지금 현재도 계속 들고 있거든요. 긴가민가 하고 우왕좌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은 내부적으로도 가이드라인도 지금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그러면 같아요. 정부에 요구할 만한 것들은 정부가 해줘야 될 뭔가 이제 이 크립토밸리 정책에 정부가 해줘야 될 어떤 방향이나 가이드라인이나 또 요구사항 이런 것들도 저는 딱 간단하게 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크립토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향후에는 활성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시장에 제시를 해야 되는 게 그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도 많이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지금 뭐 가상화폐, ICO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이슈로 발생이 되고 있고, 하다못해 이제 사기꾼, 뭐 요즘 보물성 코인, 뭐 별의별 게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 못하는 게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빨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법규화를 이제 빨리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정부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크립토밸리가 초점이 어디 있느냐에 좀 먼저 확인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립토 이제 가상화폐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블록체인 관련된 분야에 포커싱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보입니다. 정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상화폐에 초점을 둔다면 정말 통제하기 어려운 이제 요인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이 통제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이건 정부에서 모든 걸 다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인지를 하고 정말 손을 놓는 개념이 되는 거고, 정말 이제 블록체인 쪽의 어떤 산업에 초점을 둔다면 상당히 해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좀 분명하게 정부에서 지자체들로 하여금 정말 원하는 게 가상화폐에 대한 특구냐 아니면 블록체인에 대한 특구냐를 좀 분명히 좀 먼저 좀 인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지. 지금 제주도 보면 가상화폐 블록체인을 같이 이렇게 들고 나온단 말이죠. 이 성격이 이게 약간 좀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대해서 자유롭게 거래가 되고 ICO도 자유롭게 하게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정말 그거에서 얻어지는 거는 돈이 들어왔다가 다 또 거기서 돈을 벌어서 나가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거기에 이득이 떨어질 거냐 하는 부분이 좀 불명확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블록체인 관련된 산업이냐 아니면 가상화폐 어떤 유통이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일단 좀 포지셔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분명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두 개를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정부에서 좀 해야 할 일은 제가 또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공대표님도 그렇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제 법률안 제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가상화폐에 좀 중점을 둔 생태계 조성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블록체인의 개발에 좀 더 초점을 둔 생태계 듣고 있냐, 이 성격을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셨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엄청난 그 가상화폐 혼란을 이제 일으켰는데, 그 국내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까지 갈 정도로 그 뜨거운 이슈가 돼서 저희에게 이제 다가왔죠.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들을 지금까지 이제 겪어내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그 정도 수준의 그 심각한 수준의 핫 이슈를 겪은 나라가 흔하지 않았고, 그 국내와 이제 일본, 과거의 일본과 국내 정도란 말이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켰으면 뭔가 이게 새로운 이에 대한 생명체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구체적인 지금까지 생겼던 가상화폐 각종 문제들, 대표적인 게 이제 시세 차익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극심한 이 시세 차익 외에도 해킹과 먹튀 같은 이제 거래소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생태계는 계속 이 가상화폐 업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주장하면서 가상화폐 투자 사업에만 좀 혈안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블록체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전혀 또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생태계 상에서 지금 보면 벌써 협회가 블록체인 암호화폐 협회가 단체만 22개, 그리고 연구단체까지 해서 연구소 연구단체까지 해서 16개, 지금 벌써 40개가 넘는 이런 이상한 생태계가 지금 거의 기형이죠. 이거는 기형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할 정도로 기형화된 지금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때가 정부가 뭐 했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있느냐. 협회가 40개나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더 중요한 거는 사기 코인이나 보물선 코인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런 사기 코인들은 더 많이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협회가 많은데도 지금 가상화폐 업자들은 가상거래소 업자들은 계좌를 못 만들어준다고 전부 아우성들이고 그리고 ICO가 ICO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 교수님들은 논문도 쓰지도 않고 정책 보고서 하나 없으면서 무조건 ICO를 전부 다 허용해야 된다. 근데 그거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지금 생태계가 더 이 혼란을 통해서 수습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중장기적이고 주장기적으로 더 그 수습 국면이라기보다는 더 혼란이 더 가중돼 가지고 더 기형적이고 더 변태적이고 더 변질돼 가는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가고 있어요. 저는 이 모든 원인에 여러 가지 해법이 있지만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바로잡는 문제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확실히 분리시키고 우선 가상화폐 입법안을 빨리 조속히 적어도 가상화폐 거래와 발행 이 부분에 대한 관한 법률안은 빠르게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률적으로 빨리 정부가 나서서 정부와 국회가 의원 입법을 통해서 빨리 이거는 제시를 해주고 저는 블록체인에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굳이 블록체인은 기술과 산업인데 그 블록체인의 기술과 산업에 또 입법을 과도하게 법제화한다든지 이상한 그런 지금도 블록체인 협회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마 올해 안에 한 100개 정도 블록체인 협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블록체인 협회의 모든 블록체인 협회에 공통점이 있어요. 다 공익을 추구하는 또 생태계를 건전화시키는 협회는 단 한 곳도 없고 전부 사익 추구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또 법제화를 한다고 블록체인 입법을 추진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술과 산업은 그대로 그냥 신기술과 신산업은 육성을 시키고 그 샌드박스 형태로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냅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과 산업은 저절로 육성하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가상화폐 문제는 시세 차이 그리고 해킹 먹튀라는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이제 대원칙을 세워서 빠르게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번째, 이 바람직한 한국형 크립토밸리의 모델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는 게 가장 그 한국형 크립토밸리의 모델이 나올 것인가? 자, 한번 나름 이렇게 짧게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제주 크립토밸리 모델하고 이제 대부분 이제 일맥 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느냐? 아까 홍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규와 규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KYCML에 대한 자금입답과 자금입답 업티 뭐 이런 시세 차이, 변동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가상화폐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화폐라고 하면은 뭐 이 시장 경제라든지 산업 경제 하나의 그 혈액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화폐 가치로서의 신뢰 이런 부분들이 세 가지가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의 기술들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모델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좀 요약을 좀 해서 말씀드리면 여러저로 이런 이제 크립토밸리를 만든다 하는 거는 일종의 기존에 있던 규제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어떤 자유를 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유라는 부분이 어떤 활동의 자유도 있고 규제로부터의 어떤 자유도 있고 특히 이제 어떤 뭐 세금 문제도 언급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주어지는 만큼 여기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책임을 지는 그리고 이런 걸 하는 책임이라는 거는 거기에서 활동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이제 끌고 가는 어떤 이제 지자체의 어떤 책임 부분을 좀 명확하게 나누되 일단 주어진 자유만큼 향후에 그 책임이 반드시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이렇게 균형이 좀 맞는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그 연합회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와 같은 어떤 기술 연동에 따른 어떤 자유를 주는 그러니까 기술도 없이 그냥 와서 벌써 설립해서 어떤 사고 팔아서 그 차익을 갖고 가는 이런 어떤 단순한 어떤 수준의 사업을 위해서 뭐 특구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건 반대입니다. 그런 활동을 한 만큼 어떠한 기술에 기여를 했는지, 어떠한 경제에 기여를 했는지, 그걸 어떤 뭐 이익을 사회나 어떤 경제 활동에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그런 경우에 또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세금을 낮추자고 하면서도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이런 약간 좀 필요한 부분들을 좀 조화롭게 끌고 가는 그래서 자유하고 어떤 책임을 좀 제대로 좀 만드는 방향으로 일단 가는 것이 K 크리토밸리라는 목표에 좀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 여타 지역에서 경제활동하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좀 형평성 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공 대표님은 이제 어떤 신뢰 확보로서 K 크리토밸리가 이제 신뢰성을 갖는 그런 특구 지역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의견 주셨고, 우리 한 교수님은 자유가 규제로부터의 어떤 상당한 자유를 부여하되 거기에 따른 책임, 그 책임도 업자가 지는 책임도 있고 지자체가 지는 책임도 정부의 책임도 있고 상당히 이제 그 이해관계자 간의 책임 여부를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 책임을 지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 기업 그 이익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이익에 따른 사회에 대한 기여, 봉사, 희생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부여해야 된다는 그 측면이 생태계를 건전하게 만드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의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조금 더 덧붙여서 이 K 크리토밸리가 지금 주목받고 있고 앞으로 주목받아야 되는 지점은 바로 혁신의 씨앗이어야 된다는 거죠. 혁신의 소도 지역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혁신이 침체되고 있고 성장이 침체되고 저금리, 저출산, 초고령화 이제 혁신의 엔진이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혁신도 지금 소득 3만 불 트랩에서 지금 12년째, 14년째 갇혀져 있어요. 이제 선진국으로 가려면 소득 4만 불을 지나 5만 불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력한 성장 엔진이 다시 도래해야 되는데 이 지금 성장이 멈춰져 있다는 지점이 참 안타까운 청년 백수 300만 육박하고 각종 지금 현안들이 사실은 초고령화와 성장이 멈춰짐으로써 지금 전부 다 발생한 사회적 문제 심각합니다. 소득 불균형도 그렇고 빈부격차도 그렇고 이게 성장이 멈추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이제 더 가중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 동력이 더 이상 꺼지지 않고 성장 동력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돌파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가장 필요하고 청년 대한민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려면 강력한 심장에 불을 지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하나의 크리토밸리 모델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리토밸리가 단순히 중국 가상화폐 업자 세탁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바로 대한민국의 이번을 계기로 성장 이슈, 적어도 가상화폐가 우리가 뜨거운 감자로 제시되는 이유는 바로 그 속에 혁신의 불씨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상화폐 블록체인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고 쉽게 찾을 수 없었던 그 혁신의 씨앗과 그 혁신의 큰 빛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혁신은 살리면서 혁신의 씨앗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더 만들어가면서 키우면서 그 혁신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요소, 아주 부정적인 요소들은 과감하게 이제 우리가 걸러내는
그런 이제 묘안을 짜야 되고 그 묘안이 잘 아주 반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혁신은 언제 일어나냐? 혁신은 큰 덩치보다는 작을 때 혁신이 유리하고 그 혁신의 본질 속성을 보면 반드시 사전에 큰 성공, 초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실패의 중복 반복 현상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실패를 전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해도 용인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어떤 제도와 문화가 존재하는 그런 곳이 바로 혁신의 초혁신의 소도 지역으로 우리는 이제 바라볼 수 있고 그 혁신의 소도에서는 패자가 부활되고 패자들이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활기차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실패를 죄의식으로 느끼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즐기고 스포츠처럼 실패를 혁신의 자산의 가치로 바꿔주는 그런 아주 정교한 이제 핀테크 기법이 적용되고 그런 형태의 우리가 그야말로 그 엔진들이 대한민국 엔진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그런 형태의 크립토밸리 방향이 반드시 잡혀져야 된다는 측면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한국에 우리 사단법인 한국 핀테크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장을 간략하게 여기 중요한 이제 임원이신 사단법인 한국 핀테크 연합회 임원이신 주요 지금 현재 총 4분이 참여하셨는데요. 각각 산업계, 학계, 그리고 연구계,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생태계 입장에서 한 말씀씩 K 크립토밸리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과 방향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크립토밸리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려질까 상상을 좀 해보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실감이 나는 이렇게 딱 와닿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먼 미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게 너무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다가오다 보니까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로 봤었을 때 하나는 가상화폐? 그래? 경제 활성화. 근데 거기 내재되어 있는 기술은 블록체인. 그런 기술.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접목이 돼가지고 크립토밸리라는 우리가 이제 꿈꾸는 이상에 대한 이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산업계의 기술적으로 이제 담당하다 보니까는 이러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들이 많이 이제 숨어 있으니까는 표현이 못 되고 오직 화폐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이제 돈이 되는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만 이제 계속 표현이 되고 중점화되고 있는데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혁신과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개발을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모델을 또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우리 한국 핀테크 연합회의 사명과 입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연합회의 어떤 의견을 얘기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이런 크립토밸리가 만들어졌을 때 과연 그 크립토밸리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주도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의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세계 모든 플레이어들이 와서 마음껏 뛰어놀게 하는 하나의 플랫폼 혹은 그라운드 역할만 할 거냐. 그래서 그 부분을 두 가지를 좀 분명하게 좀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준비한다면 두 개 다 주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플레이어들이 와서 여기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준비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모델들도 우리가 먼저 좀 만든 이후에 좀 이제 이 크립토밸리가 가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세계 시장에 이제 그라운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그 중국의 심천처럼 국내가 주도하는 아예 초혁신, 초선도적인 모델을 우리가 이제 주도해서 나가는 공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빨리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 연합회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뒷받침하는 우리 연합회는 핀테크, AI, 블록체인, 신기술, 신산업을 주도하는 우리 민간 생태계 스타트업들을 빠르게 압축 성장시키고 세계화시키는 그 뒷받침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고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생태계 조성 기관이 바로 우리 한국 핀테크 연합회 역할이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반드시 K 크립토밸리의 바람직한 모델과 정책 방향은 그 지금 꺼져가는 대한민국 혁신의 불씨를 살리는 초혁신 엔진의 씨앗, 혁신의 안전망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반드시 주장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위스 축구 같은 그런 형태의 모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페이퍼 컴퍼니들만 잔뜩 모여있는 그런 형태의 조세 회피를 위한 그런 공간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아주 정교한 몇 가지 모델들이 저는 융복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먼저 스위스 축구의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 모델과 영국 테크시티, 영국의 테크시티는 금융 자본이 나서서 지금 현재 금융이 대출 서비스를 통해서 하던 업무를 다 배제하고 또 지점을 다 사라지게 해서 우리가 카카오뱅크나 K뱅크처럼 지금 이제 영국의 테크시티는 그 HSBC 같은 또 시티뱅크 같은 영국 전통 은행들조차도 사실은 이제 전부 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체제, 대출 금리 이자보다는 스타트업들을 초혁신의 씨앗을 잘 발굴해서 집중 투자를 해서 인큐베이션을 하고 금융이 이제 스타트업들을 육성시키는 형태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M&A를 그 자기 기술과 자기 제품 확보한 스타트업들한테 3년 정도, 2년 내에 인큐베이션을 하고 빠르게 압축 성장시켜서 M&A를 통해서 바로 IPO로 보내버리고서 빠른 유니콘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의 모델로 영국 테크시티가 가고 있고, 이거는 민간이 먼저 주도하고 정부와 은행과 그리고 학계가 옆에서 이제 서포트를 하는 형태의 테크시티 모델. 이 모델이 바로 혁신의 그 영국이 지금 꺼져가는 영국의 성장 혁신의 엔진으로 작동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테크시티와 스위스 축구가 만나져야 되고, 여기에 초혁신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중복 반복의 수없는 실패를 해야 되고, 그 실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초혁신의 씨앗들이 이제 생산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프로젝트 정책 기법이 바로 달파죠. 지금 초운습 전투기를 만들어내고 그 TCP/IP 인터넷망을 만들어낸 달파 프로젝트를 한국형 달파, 한국형 K 달파와 영국의 테크시티 그리고 스위스의 축구 베이스가 아주 정교하게 연결된 형태의 하나의 이제 새로운 연결 플랫폼이 이제 구성되는 형태의 전략적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 연합회가 해야 될 역할은 여기에 아주 정교한 정책 보고서를 여기 계시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교수님들과 아주 정교한 정책 보고서를 저희가 작성을 하고 이 보고서를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 한국 핀테크 연합회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해야 될 것을 하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지사 원희룡 지사님 차기에 조만간 이제 뵐 시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뵙게 되면 우리 정책 보고서 한국 핀테크 연합회에서 그동안 수년간 준비해온 여기 계시는 이제 우수한 교수님과 대표님들과 준비해온 한국형 크립토밸리 전략 정책 보고서를 한번 봐주시고, 또 한번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같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안으로 오늘 이 자리를 특별히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